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수학 다항식의 연산 단원 중 다항식의 나눗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조립제법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립제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립제법은 x에 관한 다항식 px를 1차식인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다항식 px의 개수와 알파만을 이용하여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았는데요. 자,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결하게 된다면 큰 장점과 사소한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직접 나눴을 때에 비해서 먼저 계산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나누는 식의 형태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이때 조립제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다항식을 나누는 식이 1차식이어야 합니다. 꼭 1차식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x의 개수가 꼭 1이어야 합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x의 개수가 1이어야 하는 부분은 약간의 좀 공정 과정을 통해서 1이 아닐 때도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자, 오늘은 다항식을 나누는 식이 꼭 1차식이고 그때 x의 개수가 1인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립제법이 앞에서 배웠던 다항식의 직접 나눗셈보다 얼만큼 더 빠르고 편리한지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다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3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다음과 같이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다항식을 다 옮겨 적고, 자, 그런 다음에 나누고자 하는 x 마이너스 1을 앞에 씁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자, 적당한 다항식을 찾아야겠죠. 3x 제곱을 곱하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자, 그리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남고, 또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2x를 곱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4x가 돼서 남는 식은 6x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6을 곱해서 6x 마이너스 12 하면 나머지 6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몫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고 나머지가 6임을 지난 시간에 나눗셈을 직접 하는 방법으로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와 비교해서 조립제법은 얼마나 더 간단하고 빠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지는 다항식의 개수들을 나열합니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의 개수들만 나열합니다. 3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6.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 여기 보면 나누는 다항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을 찾습니다. x-2가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은 얼마죠? 그쵸, x의 값은 2죠. 자, 이렇게 2를 적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지금 앞에 있는 요 3을 그대로 아래에다가 내려서 적은 후에,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이 3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요 값, 나누는 다항식의 값을 0으로 하게끔 하는 x의 값을 곱해서 대각선에 적습니다. 얼마죠? 6이죠. 네. 대각선으로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내려오는 방향은, 요 내려오는 방향은 이 두 수를 더해서 적습니다. 마이너스 4와 6을 더해서 2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대각선으로 올라갈 때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 2와 곱해서 4. 그런 후에 다시 아래로 내려올 때는 2를 더합니다. 6. 그런 다음에 다시 대각선으로 올라갈 때는 곱합니다. 6이랑 2를 곱해서 12. 내려올 때는 더합니다. 6. 자,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6이라는 수가 나왔는데, 자, 각각의 의미하는 바를 찾아보죠. 자, 요 맨 마지막에 나온 6.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나누고자 하는 이 다항식이 1차식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머지는 1차식보다 차수가 더 작아야겠죠. 그렇죠? 이때 나온 맨 마지막 수가 나머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쓰여져 있는 요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이들이 몫의 개수가 됩니다. 자, 끝에 쪽부터 차수가 낮은 수부터 쓰여졌다고 가정하면 맨 앞에 있는 수가 바로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되겠죠. 3, x제곱, 그런 다음에 x의 개수는 2, 그런 다음에 상수항은 6,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했던 결과랑 비교를 해볼까요? 몫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나머지가 6, 나머지가 6. 서로 같음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조립제법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모든 과정을 다 나열하는 것들을 생략을 하고 개수만, 나누어지는 다항식의 개수만 가져오고, 그리고 나누는 식의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까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어도 좋은데, 자, 여기서 몇몇 친구들은 조금 의문이 생길 거예요. 조립제법을 이렇게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혹시나 내가 이 영상을 한 2번, 3번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조립제법을 완벽하게 하는 데에만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자, 조립제법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항등식의 미정계수.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a 다시 x 제곱 플러스 b 다시 x 플러스 c 다시가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자, 이때 우리는 a와 a 다시가 같고 b와 b 다시가 같고 c와 c 다시가 같다는 걸 우리 이전 중학교 때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기억하고 자,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을
x-2라는 식으로 나누면 몫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머지가 상수항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은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때 몫이 2차식이라고 선생님이 썼는데, 자, 이 부분은 결과만 먼저 전달을 하면, 자, 나눠지는 다항식의 전체 차수는 나누는 다항식과 그 몫의 차수의 합과 사실은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은 그 부분은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몫 A값, B값, C값을 찾으면 우리는 몫을 구할 수 있을 테고 나머지 R을 구하는 게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의 주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전개를 해서 A와 B와 C 그리고 R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개는 선생님이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를 빠르게 하면 다음 식과 같은데, 자, 그럼 봅시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다음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ax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2bx 플러스 r 마이너스 2c 와 같다고 했죠, 그쵸? 자, 근데 여기 봅시다. 아까 우리가 방금 복습했던 것처럼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지금 3이 a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4가 b 마이너스 2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가 c 마이너스 2b 그리고 마이너스 6이 r 마이너스 2c 임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보면, 자, 우리는 a, b, c, r만 구하면 지금 몫의 개수와 그리고 나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것들을 a와 b와 c와 r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a, b, c, r에 대해 정리할 거니까 나머지 이항하겠습니다. 자, 다시 쓰면, 자, 3은 a는 3인 거 맞고요. 자, b만 남겨놓고 마이너스 2a를 좌변으로 이항해보죠. 그럼 b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쵸? 마이너스 4에다가 2a를 더해서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2b 이항하면 c의 값은 2에다가 2b를 더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c를 이항하면 r의 값은 마이너스 6에다가 2c를 더해서 얻을 수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몫의 x제곱의 개수 이 a 바로 값이 얼마였나요? 3이죠. 이 3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조립제법을 했을 때 보면 3을 그대로 아래다가 적어서 구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x의 개수인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지금 보니까 x의 개수 b는 마이너스 4, 요 마이너스 4가 어디에서 온 거죠? 마이너스 4는 x제곱의 개수. 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4에다가 a의 2배를 곱해서 b를 얻었습니다. a가 바로 뭐였죠? a가 바로 여기 있는 3이었습니다. 그죠? 3에다가 2배를 해서 그 값을 더해서 얻었네요. 자, 요 c의 값은 어떻게 얻었나요? p, 우리가 구한 값, 아까 요 값이죠. 이 값의 2배를 해서 누구와? 여기 있는 2와 더해서 얻었죠. 마찬가지로 r의 값은 마이너스 6에다가 c의 2배. 자, 여기 마이너스 6에다가 이 6의 값이 c인 거죠. c의 2배를 해서 더해서 얻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이 탄생하게 된 건데, 사실상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고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지금 이 모든 이 계수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문자를 써서 나타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한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제법은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좀
수학자들이 좀 쉽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도구적인 개념이다 라고 이해해두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18페이지에 있는 문제 8번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각각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1번 문제를 보죠. 자, 가만 보니까 조립제법을 어떻게 이용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보면 나눠지는 다항식의 이 개수들만 나열하기로 했습니다. 자, 개수 나열하겠습니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개수를 쓰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나누는 요 다항식이 뭐가 되는 값,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을 찾아야겠죠. 자, 나눈 다항식이 0이 되는 x의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자, 마이너스 1을 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자, 요 2는 그대로 아래에다가 내려서 쓰기로 했고, 자,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대각선에 쓰기로 했습니다. 곱해서 대각선에 쓰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내려올 때는 무조건 더합니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대각선으로 올라갈 때는 곱해서 3이 되겠죠. 내려올 때는 다시 더해서 1, 대각선으로 올라갈 때는 다시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리고 내려올 때는 더해서 2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여기 맨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요 2,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얘가 의미하는 바는 얘는 나머지죠. 나머지이고, 그리고 요 앞에 쓰여져 있는 숫자들은 각각 2차 항의 개수, 1차 항의 개수, 상수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답을 한번 써보죠. 그러면 몫은 얼마고? 몫은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될 테고, 나머지는 2 라고 적어주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완벽하게 해결을 했죠. 그쵸? 자, 옆에 있는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옆에 있는 문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뭐냐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쵸?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세요. 3차항, 2차항 상수, 1차항 어디 갔나요? 1차항. 자, 이렇게 차수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어떠한 차수가 비는 항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꼭 개수를 0을 적어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3차항의 개수가 1이고 2차항의 개수가 4이고 1차항이 존재하지 않을 땐 1차항의 개수를 0이라고 두고 조립제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상수항 마이너스 8. 자, 요 다항식을 뭘로 나누나요? x-3으로 나눕니다. 나누고자 하는 이 다항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 얼마입니까? 3이죠. 그렇죠? 3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1은 그대로 내려서 1 쓰고, 자, 내려올 때는 더하고 대각선으로 올라갈 때는 곱하고 해서 계산합니다. 3에다가 1 곱해서 3, 내려올 땐 더합니다. 7, 올라갈 때는 곱합니다. 21, 내려올 땐 더합니다. 21, 그리고 올라갈 때는 곱합니다. 63, 내려올 땐 더합니다. 5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결과를 해석해 보면 마지막에 나온 이 55가 나머지가 될 테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이 몫의 개수가 되겠죠. 따라서 답을 적어 보면 몫은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1임을 알 수 있고, 나머지는 55임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조립제법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조립제법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지금 우리는 조립제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요 나누고자 하는 다항식의 차수가 항상 1차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본 후에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나누어지는 다항식의 개수들만 먼저 쓰기로 했습니다. 4, 2, 마이너스 3, 5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나누는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x가 바로 뭐였죠? 마이너스 2죠. 그쵸? 자, 이 수를 앞에다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내려올 때는 지금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쓰고 대각선으로 올라갈 때는 지금 이 숫자와 곱해서 올라간다고 했죠. 그쵸? 마이너스 8 다시 내려올 때는 더해서 마이너스 6 대각선으로 올라갈 때는 곱해서 12 내려올 때는 더해서 9 올라갈 때 다시 곱해서 마이너스 18 내려올 때는 더해서 13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쵸?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해석할 때 이 맨 마지막에 나온 요 숫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죠? 그쵸? 얘는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 이 숫자들은 몫의 개수가 된다고 했죠. 그쵸? 몫의 개수가 되고 따라서 몫은 4 x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9 나머지는 13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항식 나눗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조립제법도 단점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단점은 먼저 나누고자 하는 이 다항식의 차수가 항상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고 1이 아니면 조립제법을 조금 변형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립제법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고 좀 특수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다항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을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수업 듣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